노동정부 수립하겠다. 노동에 있는 민주주의를 내걸고 대선 출마하신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많이 바쁘시죠? 바쁘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심상정 정의당 대표 대선 후보입니다. 대선 후보 네, 저희는 맞으시죠? 확정됐습니다. 예. 유일하게 확정된 후보입니다. 예, 정의당 대선 후보 심상정 대표에 대해서 질문이나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샵 4560번입니다. 네. 그리고 앞서 구 박사님이 여는 말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탄핵 발표가 이번 주 금요일 네. 10일 오전 11시에 있게 됩니다. 헌재 공보관의 발표문 먼저 살펴드리고 예. 그리고 대표님께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2016 건나일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는 2017년 3월 10일 11시에 하기로 한다. 선고에는 방송 생중계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예. 네. 후보님은 이제 3월 10일 이틀이 채 안 남았는데요. 네. 예,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뭐 저는 만장일치로 인용될 것으로 봅니다. 왜 그렇게 보세요? 탄핵은 이미 국민들이 내린 거고요. 이제 헌재는 그것을 공식화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뜻을 거역할 수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측 또 대리인 측에서는 국회가 소추한 13가지의 그 범죄 혐의를 법률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입증도 하지 못했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헌재는 사법부하고는 다르죠. 예.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에도 헌재가 대통령을 어떤 경우에 탄핵하는가를 명료하게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대통령의 그동안의 국정농단이 헌법으로 볼 때 용납할 수 있느냐. 그리고 국민들이 투표로 결정했지 않습니까? 예. 국민들의 신임을 배신해서 더 이상 통치가 가능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이제 탄핵을 하는데 네. 지금 뭐 다른 거 다 제껴두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 국민들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왜 금요일일까요? 토요일이면은 어차피 대규모 찬반 집회가 늘상 있어 왔는데 금요일 날 결정을 하게 되면 어떤 결론이든지 큰 혼란이 예상이 되는데 말이죠.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뭐 아마 뭐 그런 정치적 고려보다는 예. 이제 그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 날 할 거냐, 10일 날 할 거냐, 10일 날이냐, 13일 날이냐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뭐 마지막 날은 여러 또 변수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한 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결정이 나든 탄핵 후를 걱정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표님도 좀 걱정하시나요? 걱정이 되죠. 예, 지금 뭐 혼란과 갈등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이게 뭐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인데 네. 왜 그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개혁에는 당연히 그 저항이 따르게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것을 이제 탄핵 이후에 선거라는 공간에서 그런 갈등과 또 혼란들이 다 좀 유입돼서 선거 과정을 통해서 섞이고 또 수렴되는 그런 민주적 절차 속에서 좀 수용되면서 네네. 민주공화국으로서의 어떤 위상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이 시청자 문자로 실시간 같이 지금 네. 방송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 제가 두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3876님은 믿음 가는 동네 아줌마 짱 이러셨어요. TV조선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칭찬받으니까 제가 뭐 이번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줌마란 말이 뭐 좋습니다. 거슬리거나 예. 그 아줌마란 얘기는 예. 그 좀 부담이 없다, 친근하다 그렇죠? 이런 네.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가 하면 6523님은 대표님 헌재 결과에 승복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예, 어떤 결론이 나든.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네. 저는 국회의원 정치인은 승복하냐 안 하냐를 말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봐요. 국회라는 것은 국민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시느냐가 중요하고 네. 그 국민들의 판단에 따라서 그것을 대리하고 대표할 책임만 있을 뿐이다. 네. 국회는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또 예전에 이제 헌재에 왜 뭐 그 정치권에서 압력을 넣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네, 네. 이제 그거는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법부하고 달리 헌재는 이번에 그 탄핵을 소추한 당사자가 국회입니다. 예. 권선동 의원이 네, 대표 법사위원장으로. 검사를 맡고 있지만은 예. 사실상 300명 국회의원이 탄핵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네. 소추한 당사자예요.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결정한 것은 국민의 압도적인 뜻을 받들어서 탄핵 소추를 결정한 것이고 네. 네. 소추한 이상 그런 결론이 잘 날 수 있도록 그런데요? 애를 예, 쓰는 것이 알겠습니다. 국회의원의 책무다. 근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님 말씀을 다시 제가 네, 네. 좀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기각을 했는데 국민의 다수가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 그래서 거리로 다시 나오고 한다면 후보님 말씀대로라면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그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헌재 결과에 승복 못하겠다는 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헌재가 결과가 나오면 네. 그 헌법적 효력은 발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뭐 그렇죠. 누가 막을 수 예, 뭐 있습니까? 더 이상? 예, 예. 그래서 그 얘기가 그러나 이제 헌재 결정에 따라서 입장 표명은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그 네. 입장 표명은 이제 국민들 절대 다수가 네.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을 탄생시킨 그 집권당의 다수가 같이 네. 참여해서 만든 탄핵 결정이란 말이죠. 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과거처럼 이게 뭐 보수 대 진보의 싸움도 아니고 네. 여야의 싸움도 아닙니다. 절대 다수의 국민의 뜻에 따른 알겠습니다. 것이기 예. 때문에 네. 만약에 헌법 내에서 그런 헌법 수호 절차를 지금 거치고 있는데 예. 헌법 수호 절차가 국민의 뜻을 수용하기 어렵다면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재검토는 알겠습니다. 분명히 돼야 되겠죠. 지금 말씀은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승복 안 할 도리가 없다 법률적으로. 법률적으로는 그 효력이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나 네. 정치적으로는 네. 지지하는 그 대중 또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정치인은 또 정치적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희가 탄핵을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탄핵 예. 소추한 것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한 네, 것이죠. 알겠습니다. 예. 저 7973님이 안보관 의심받지 않는 진실한 서민 대표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환영 많이 받으시네요. 아니, 제가 그 안보관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받았는데 네. 네. 그게 말끔하게 해소가 됐기 때문에 지난 총선에서 예, 예. 뭐 자랑 같지만 제가 수도권의 최다 득표자. 예. 그래요. 아니 그런 거는 가끔씩 자랑하셔도 돼요.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자, 주제를 그런데, 바꿔보겠습니다. 예, 안보 얘기가 나와서. 네. 근데 저 심 대표님 하면은 사실 국정감사의 사자로 유명한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폭풍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폭풍 사자로 유명하십니다. 관련 영상이 있어서 먼저 보고 질문 그럴까요?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짝퉁 임금 피크제 이게 임금 상한제인데 왜 이 사회에서 고액연금 받는 사람들은 임금 상한제 포함 안 시켜요 그러면? 장관은 왜 1억 2천씩 다 가지고 와요? 국회의원은 왜 1억 4천을 다 받아야 되고 5, 6천만 원 받는 늙은 노동자들 한테 3천만 원짜리 청년 연봉 만들어내라고 하면서 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고액임금 다 받아갑니까? 왜?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양심이. 졸라맬 허리띠도 없는 사람 무슨 고통 분담 졸라맬 허리띠가 없어요. 200만 원도 못 받는 940만 노동자들. 예? 허리띠 졸라매는 게 아니라 목 조르는 거예요. 목 조르는 노동자 목 조르는 노동부 장관 자격 없어요. 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네요. 그 화가 많이 나셨. 아니 그날 이제 어떤 날이냐면 첫 시작하는 날이에요.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국정감사 의제인데 노동부 장관이 국정감사장에 오기 전에 발표를 해버리고 온 겁니다. 아. 그래서 그날 국정감사가 안 됐어요. 그래서 네. 화가 나서 저 나온 거죠, 저 소리가. 네. 그래. 근데 지금 이 졸라맬 허리띠도 없다.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 노동자 서민들의 실생활을 그냥 한마디로 아니,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노동자 생활만이 아니라 음, 우리나라가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 동안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고 1인당 GNP가 400배나 뛰었어요. 근데 네. 다수 국민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2천만 명 월급장이 중에 1,000만 명이 가까이가 지금 200만 원을 못 받고 있고요. 560만 자영업자 중에서 저 매출 100만 원을 못 올리는 월 매출 100만 원을 못 올리는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다수가 지금 매우 가난하죠. 그렇군요. 세계에서 가장 양극화가 심한 나라 아닙니까? 네. 그래서 공약을 정규직 비율 80%로 올리고 네. 월급 300만 원 시대 만들겠다. 그렇죠. 예. 네, 제가 근데 냈습니다. 그 가능하겠냐? 많은 분들이 이 공약을 보고 이렇게 되면 좋긴 한데 네. 가능하겠냐 그러시더라고요. 우선 이제 가능성 이전에 네. 절실한 현실에 대해서 먼저 인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가능성은 지금 저성장 시대에 지금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정상들이 추진하는 지금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강화하는 네. 이런 노력만 우리나라에서도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가능한 거다. 지금 예. 현재 1인당 평균 한 가구당 1인당 평균 임금이 237만 네. 원입니다. 한 63만 원 정도 올리는 건데 이것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고 알겠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한 80% 수준으로 하면 도달할 수 있는 목표입니다. 네. 별명 중에 신불리라는 별명도 있어요. 네. 조금 전에 네, 문자가 신불리로 오신 무슨 뜻이에요? 심상정 러블리. 러블리. 진짜 몰라서 물어보세요. 저한테 딱 맞는 별명 아닙니까? 자,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어. 과거 같은 후보 단일화 없다. 네. 네. 도대체 대권도 좀 완주할 건가 말 그래. 건가. 그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습니다. 1511님도 끝까지 완주하십시오 이렇게 문자 보내셨는데 예. 그동안의 제 경험으로는 네. 정치에서의 양보는 미덕이 아니다. 좀 말씀드리고요. 이번에는 완주 안 할 이유가 없다. 좀 말씀드립니다. 6950님, 심 후보 제발 완주하여 세상 바꿔보소라고 주셨습니다. 지지해 주셔야 제가 세상을 바꾸세요. 지역하기로도 네. 여러 번 양보를 하셨어요. 네. 2번 했는데요. 아니 경기도 지사 그러니까 그거 때도 하나 하고. 한 번 했고 네. 대선 주자로도 한 번. 문재인 후보한테 한 번 하고 2번 했는데요. 근데 그게 미덕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여야가 박빙의 승부를 펼치면서 네. 우리나라가 이 승자 독식 선거제도 선거 문화를 네. 갖고 있으니까 소수당은 이제 정권 교체에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여론의 압력이 굉장히 컸죠. 네, 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장 정권 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양보를 했는데 네. 결국은 뭐 저는 그 양보 정치에서의 양보는 그 포장된 패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인정합니다. 그 양보하고 나면 고맙다는 말은 듣습니까? 양보 받은 쪽으로부터? 아니, 그냥 솔직히. 말로는 뭐 여러 얘기가 많이 하죠. 그런 그냥 말씀 많이 하시죠. 그게 뭐 그냥 이렇게 무슨 수사, 레토릭, 정치적 수사로 될 일은 아닌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런 거죠. 이제 양보가 미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후보만 퇴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후보를 그렇지. 지지하든 지지자들이 퇴장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네. 부자 정당이나 기득권 정당은 뭐 단일화 해가지고 좀 사라지셔도 돼요. 왜냐하면 대체제가 많으니까. 아하. 근데 이제 돈 없고 백 없고 힘없는 분들을 대변하는 진보 정당의 경우에는 네. 사라지면 네. 이 선거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결국은 민주주의가 나빠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책임 있게 결과를 만들어야 된다. 이번에는 특히나 촛불 한복판에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네. 촛불들의 개혁 열망을 알겠어요. 책임 있게 받들겠습니다.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이제 분명히 하셨어요. 네네. 갑자기 4년 전에 그 토론 모습이 생각나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정의당과 통진당이 함께 있을 때였죠. 그때도 그렇죠. 그때 이제 그때 이정희 아니 후보가 있을 때. 결별했죠. 결별하고 결별하고 난 이후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통진당 후보 이정희 후보가 TV 토론 거의 막바지에 박근혜 후보한테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토론한 거 기억나시잖아요. 네,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아주 분명했던 거예요. 목표를 달성 못한 거지만 그 후보님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지금 출마하신 걸까요? 당선입니까? 아니면 뭔가 또 다른 것 어떤 겁니까? 제가 이번에 캐치플레이즈를 네. 노동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 역사상 최초의 네. 친노동 개혁 정부를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신노동 개혁 정부. 예.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양극화가 심하고 네.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낳기가 힘들고 또 청년들이 탈출하고 싶은 이런 나라가 된 배경에는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통틀어서 신재벌 정부로 일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늘 뒷전으로 밀리고 뭐 기업 정책 또 경제 정책을 앞세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사람을 살리고 청년들을 살리고 워킹맘들에게 희망을 주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꿈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면은 그러려면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친노동 개혁 정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예. 게 제 캐치플레이즈고 근데 그것을 그것을 위해서는 독자적인 집권으로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예. 6석의 의석으로 네. 단독 집권은 어렵다는 거 인정한다. 네. 그러나 이번 대선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네. 연정이 연립정부 필요하다. 구성이 아하. 아주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연정 구성 능력이 사실은 집권 능력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누가 그래서 됐든. 선거 과정에서 과거처럼 단일화하고 사퇴하고 이게 아니고 네. 제가 최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지지를 받는 만큼 그것에 따라서 연정을 주도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근데 저 두 가지 질문이 같이 떠오르는데요. 네. 하나는 이번에도 지금은 뭐 이렇게 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로 보면. 아직 대선 시작도 안 예. 했습니다. 그러나 다들 또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네. 막상 막판에 가면 또 51대 49로 이렇게 아주 박빙의 승부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에 정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정의당의 기치를 내걸고 끝까지 완주하는 바람에 야권이 정권 교체 실패했다. 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또 부담을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저는 이번 대선은 막판에 또 거대 양당 중심의 선거 구도는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다. 저는 왜냐하면 이번 그 촛불 1,500만 연인원 참여한 촛불은 60년 대한민국의 판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되겠다. 네.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펴는 그런 지금 실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거의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뭐 이렇게 그 이제 했던 기술들, 선거 기술들 이거는 다 되치기 당했지 않습니까? 반기문 총장이 그렇고 또 뭐 대연정도 그렇고 또 뭐 그 제3지대도 그렇고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뭐 정치라는 게 항상 변수는 있지만은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정권 교체를 원하는데 알겠어요. 예. 그런 상황이 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그 두 번째 질문은 누가 되든 연립정부가 될 수밖에 없다. 연합정부가 될 수밖에 없다. 뭐 그렇지 않다면 선거 끝나는 다음 날부터 다시 대선이 시작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여론조사상 보면 문재인 후보가 제일 앞서가니까 네. 문재인 후보를 상정하고 연립정부를 생각을 하면 문재인 후보가 연립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정치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를테면 지금 뭐 이 친문 패권에 대한 비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후보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력이 해야 될 텐데 그 점과 관련해서는 후보님은 어떤 생각이신가요? 저는 이제 그 선진적인 연합 정치는 당대당 협상을 통해서 당대당. 예,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는 그런 연립정부지 과거처럼 후보 중심의 어떤 후보 간의 단일화라든지 또는 후보 그룹의 어떤 그 임의적인 네. 협상은 그거는 저희가 그 수용하기 어려운 연합정치.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당대당 협상의 훌륭한 상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훌륭한 상대가 아니라 뭐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가장 앞서가고 있으니까 네. 더불어민주당과 연립정부 구성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거는 뭐 연립정부 파트너의 무슨 뭐 호불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렇죠.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정책적인 수용도라든지 그러면 그 연립정부의 그 이 범주에 국민의당도 들어갑니까? 네, 저는 기본적으로 예. 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연립정부 구성 네, 대상이라고 대상이다. 보고요. 바른정당. 바른정당은 이제 안보 쪽이 너무나 차이가 커요. 아, 그래서 민생 경제 분야는 상당히 친화력이 있는데 네. 안보 쪽이 너무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저는
민생 경제 분야의 정책연대 정책연대. 대상이다 이렇게. 연립정부는 아니지만 사안별로는 공조할 수 있는. 예, 정권을 공유하기에는 음. 그 상당한 그 갈등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은요? 자유한국당은 지금 국민들이 적폐로 규정하고 음. 퇴출 명령을 내린 상태다 이렇게 네. 봅니다. 예. 그럼 후보도 내지 말아야 된다? 뭐 그거야 뭐 선거권 피선거권을 누가 제약할 수는 없겠지만은 예. 적어도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그런 국면까지 만든 예. 책임 당사자이기 때문에 네. 적어도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느낀다면 후보를 안 내는 게 맞겠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후보 단일화 같은 연립정부나 연합정치가 아니다. 그렇죠. 예. 이게 정말 세력 대 세력으로 예, 현재 제대로 검토할 수 해보자는 있는 거 범위는 아닙니까? 그거다 자, 이겁니다. 그러려면 완주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지지율, 네. 득표도 상당히 올려놔야 네. 그게 이제 미천이 돼서 그럼요. 예. 그렇죠. 예. 그럼 목표 득표가 몇 %입니까? 목표 득표는 전 두 자릿수 이상입니다. 두 자릿수. 예, 두 적어도 자릿수 10% 이상이 돼야 이상. 집권하니까. 지금 예. 좀 아까 자료를 저희가 저 확인해 당선자가 세 자릿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지금 1.5% 정도로 아까 자료에서 떴는데요. 음. 그러면 두 자릿수는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여론조사가 큰 의미가 없는 것이요. 네. 네. 뭐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은 저희가 탄핵 국면에서 탄핵 소추 국면에서 정말 정의당과 제가 열심히 해서 네. 많은 칭찬을 받았는데 네. 그 결과 5당으로 밀리고 정치 뉴스에서 사라졌다 이겁니다. 아, 사실은 다른 4당 그 주자들은 네. 지금 계속 매 실시간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뭐 보도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네. 기본적으로 현재는 매우 불공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선거 일정이 공고가 되고 네. 공식 선거 시기에 들어가면 그때부터가 제가 본격적으로 레이스를 펼칠 시간이다. 알겠습니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지금 예. 시청자들 문자 여러분이 사드와 관련된 네. 질문을 주셨는데 예. 입장은 이미 밝히셨지만 중국의 보복이 아주 구체적이고 굉장히 집요하고 강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혹시 입장의 변화가 있거나 또 달라지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중국의 네. 이 지금 과도한 그 보복에 네. 대해서는 정말 그 강력한 유감과 또 경고를 보냅니다. 시진핑 주석이 원래 보호무역을 반대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골적인 보복을 한다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거다. 네. 그리고 사드 배치는 한미 당국자들이 결정한 거지 뭐 민간 기업이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민간 기업이나 국민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분풀이를 하는 것은 네. 맞지 않다. 네. 그런 모습을 보이면 국제사회에서 강국으로 알겠습니다. 예. 존중받기 힘들다. 이런 점을 좀 강력히 제기하는 바입니다. 네. 시청자 문자가 뭐 꼭 이 출연자의 지지율과 딱 이렇게 그런 건 아니지만 네네. 그래도 관심이 있으니까 보내지 네. 않겠습니까? 지금 800건의 문자가 한 그러세요? 20여 분 사이에 왔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 자리를 비해서 말씀드리면 샤이 심상정이 많습니다. 네. 그럼 왜 샤이야? 제가요 예. 총선 때도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제가 밀리는 그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어요. 지역구 선거에서? 네네. 예. 그런데 제가 2등하고 거의 4만 표 가까이 표차를 벌였거든요. 아하. 그리고 이제 왜 샤이 심상정이 많으냐면 그동안에 야권 지지자 중에서 정의당과 심상정을 지지하고 싶어도 억눌려 있었어요. 혹시 예. 심상정을 지지하면 정권 교체에 지장이 될까 봐. 또는 야권 분열로 인해서 네. 어부질이 줄까 봐. 예, 그럴까 봐 굉장히 조심하고 또 억눌려 있고 네. 유보하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네. 이번 대선은 네.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정권 교체는 구분응선을 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네. 정권 교체냐 연장이냐가 아니라 네네. 최초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놓고 야당들 간에 진검승부를 하는 그런 알겠습니다. 선거기 때문에 절대 억눌리지 마시라. 네. 마음 놓고 지지하시라. 이제 후보님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끄러움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니고. 그건 아니죠. 저기 아까 목표가 그 노동 친화적인 개혁 정권 네, 네. 수립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시간은 다 됐습니다만 이 질문 꼭 드리겠습니다. 이 양향자 최고위원이 네.
삼성 백혈병 피해자 위한 단체에 대해서 전문 시인꾼 뭐 이런 네. 발언을 했습니다. 네. 저기 민주당 최고위원인데요. 네. 반올림이 그 단체죠. 반올림이 나를 비판하는데 대응하려고 해도 구체적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어서 대응이 안 된다 이랬으면서 전문 시위권처럼 한다 이랬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제 사실은 연립 정권도 염두에 두시고 이런저런 걸 이제 하실 텐데 저런 발언이 나오면 어떠십니까 기분이? 우선 이제 연립정부 문제는 네. 선거 결과를 가지고 뭐 판단 그때부터 고민해야 될 문제다 네. 이렇게 네. 보고요. 지금 뭐 선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연립정부부터 그 전제하는 것은 뭐 저희들 생각과는 다르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고요. 양양자 최고위원이 공식 사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 마땅히 사과를 해야 되고요. 네. 특히나 이제 삼성 백혈병 문제를 가지고 저도 한 7년 동안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썼던 사람으로서 네. 네. 삼성의 임원을 여기 지내신 있죠? 분이 네. 그 노동자들이나 또 피해자 가족들을 폄하하는 발언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그리고 네. 그것은 민주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사과를 잘 하셨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심상정 후보하고 사실 오랜만에 이런 대담을 해보는데요. 그전엔 자주 했었는데 네, 자주 제가 불러주십시오. 오늘 느끼는 게 네. 한번 두고 보십시오. 제가 실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마음이 꽉 차 계신 것 같아요. 물론이죠. 네. 예, 물론입니다. 예, 대선 끝난 다음에 이 지지율 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제대로 실력 발휘해 보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벌써 다 끝났습니까? 네. 사실 저 하나만 더 여쭤보려고. 예, 그러세요. 예. 아니 왜냐면 자신감 아니,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벌써 네 분이 기다리고 계신데, 예. 짧게 한 네. 말씀만. 예. 이재명 후보 정의당과 가장 가깝다. 음. 이재명 지지층 우리한테 올 거다. 이게 또 자신감의 표출이시거든요. 아니 그게 네. 뭐 자신감도 있지만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하고 정의당 지지자 또 심상정 지지자들이 네네. 상당 부분 중복이 됩니다. 아하. 그만큼 이제 정책적인 그 근접성이 있다는 것이고 예. 제가 볼 때는 그런 점으로 볼 때 이재명 후보님은 정의당에 오셔서 저랑 경쟁을 했어야 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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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서 악수하십시오. 예.